근데 선배들이 별거 아니거든요. 선배가 뭐 답답하고 그러잖아요. 이제 142님의 인터뷰 2편입니다. 작품집 소개인데요. 혹시나 앞선 1편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자기소개 그리고 이어서 SNS 채널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지하철에서 일상을 그리는 일상인입니다. 설계사무소에 다닌 지는 7년 정도 되었고요. 북경에서 2년 정도 근무하다가 5년 전에 서울로 들어와서 계속 설계사무소에 다니고 있습니다. 블로그와 인스타에서 짤막한 그림과 글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블로그는 기록용, 인스타는 소통용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댓글도 많이 달아주고 하는 거 봐요. 네, 특정 게시물에 많이 달아줍니다. 이번에 또 건축사 합격하셔가지고 네, 자랑을 좀 했더니 많이 축하해 주셔가지고요. 네. 작품집 자료를 제가 요청드렸는데 이렇게 자료가 왔거든요. 제본책이라고 해가지고 네. 2015년도 신입사원이시죠? 아, 맞습니다. 그때부터 총 8권이나 있네요, 여기에. 네, 한 권은 특별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예. 7년 차여서 7권이 담겨 있고요. 그래서 이 책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실제로 제본도 하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회사에서는 사실 제가 원하는 대로 디자인을 할 수는 없는데 회사 이외의 것에서 디자인을 포기하지 말자 이래서 제가 디자인하고 제본까지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거부터 한번 쓱 넘기면서 뭐 모든 페이지를 다 설명하시기 힘들겠지만은 네. 뭔가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었다거나 이건 좀 기억에 남는다 그런 부분들을 찍어가면서 이제 말씀해 주시면 되거든요. 일단 1권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제가 신입사원 때 처음으로 나온 책이고요. 뭐 책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최대한 책처럼 만들긴 했어요. 신입사원 때는 얼굴이 다르게 생기죠. 그림 그리는 실력이 달랐어요. 아, 모델은 똑같은데. 네. 야, 이거 그림 하나하나 다 스캔하는 것도 진짜 엄청난 노력인 것 같아요. 이때는 그림 그린 지 몇 년 안 됐을 때네요. 그쵸. 거의 2년 차라고 봐야 되죠. 그림 그린지. 네. 혹시 어떤 작가분의 영향을 많이 받으셨어요? 저는 블로그 중에 애기방개라는 블로거가 있으신데 그분이 베이비 드로잉이라는 거를 올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아기처럼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막 묘사하려고 선을 막 많이 쓴다거나 그런 식으로 접근했었는데 이거는 정말 아기가 그리듯이 단선으로 하면 완성되는 그림인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완성을 못했었는데 그림을 그런 방식으로는 완성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어떻게든. 그래서 이런 단순한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림이 선이 많이 없고 네. 담백하게 그리는 그림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까지가 제 최대한이기도 합니다. 오른쪽에 그림은 이제 저희 회사가 바닥난방을 해요. 근데 이제 신입사원이고 아무래도 긴장해서 막 피곤한데 바닥난방까지 하니까 막 너무 막 졸려서 녹아내리는 것 같은 거예요, 몸이. 그래서 그걸 표현한 겁니다. 아니, 그래서 바닥난방이 돼요? 네. 되게 좋은 것이네요. 네. 정말 복지가 좋습니다. 왼쪽에는 저희 소장님이신데요. 네. 저희 회사에서는 과일을 항상 시켜놔요. 그중에 이제 사과를 시켜놓는데 소장님이 약간 무뚝뚝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항상 아침에는 사과를 이렇게 깎아놓고 먹으라고 이렇게 하고 가시거든요. 또 관찰하고 그림을 그리셨어요. 그게 진짜 좀 무심한 게 일관적이더라고요. 사과 절대 먹으라고는 안 해요. 그냥 깎아놓고 가시는 거예요. 아, 너무 웃긴다. 네. 와. 왼쪽에는 제가 이날 엄청 혼난 거예요. 근데 그때는 혼날 때는 그냥 혼날 수도 있지 뭐 괜찮아 이렇게 생각했는데 집에 오니까 더 생각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상처로 남고 맞아. 아프고. 그래서 아까는 아무렇지 않았었는데 집에 오니 아프다. 이거를 정말 꿀밤을 맞은 건 아닌데 그런 꿀밤 맞은 것처럼 욱신욱신한 네, 그런. 초년생 때 느끼는 감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일하면서 그런 감정하고 일이 잘 분리가 어려웠어서 어렵죠. 지금도 어렵죠. 근데. 네, 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아지신 거예요, 오른쪽? 네, 오른쪽이 또 하나씩 또 작아져 있는 거예요. 제가 신입사원때 혼나고 나면은 내가 이게 맞나. 토라져 있는 거지. 네, 자존감이 이제 바닥이었던 거죠. 음. 그리고 저희 사무실은 연필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필을 되게 많이 쓰는 사무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대학교 때는 연필을 안 쓰다가 사무실 와서 이제 많이 쓰게 됐어요. 홀더 말씀하신 거죠? 아니요, 그냥 연필이요. 연필하고 색연필을 진짜 많이 써요. 근데 선배들이 별거 아니거든요. 그냥 네모
뭐 기호 이런 거를 하는데도 너무 예쁜 거예요. 선배들이 그리면. 그래서 그 기호들을 저도 한번 그려본 거예요. 너네 어떻게 이렇게 예쁠 수가 있냐. 별거 아닌데. 네, 그래서 그려놓은 거고요. 네, 저희 회사가 검도를 하게끔 돼 있었거든요. 우와. 그러니까 신입사원은 월수금 이렇게 해서 7시에 검도를 했었어요. 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하는데 너무 내년 초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합니다. 너무 좋은 회사다. 너무 좋은 회사입니다. 좀 진심으로 얘기해 주세요. 아, 이게 저는 근데 신입사원 때는 이게 너무 이제 피곤해가지고 아침에 이렇게 그러겠다. 하시면 주 3일이면 또. 네. 아침 7시 말한 거예요? 아침 7시요. 그리고 나 저녁이 아니라 네. 나 그래서 야근 안 하고 한다는 네. 줄 알았어. 그 사범님도 보통 분이 아니라 막 국제 심판 뛰시고 우리나라에 몇 분 안 되시는 분이 또 대박. 오셔가지고 저희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도 이제 감사한데 이게 체력이 따라주면 좋을 텐데. 아침 네. 7시부터 9시면 이게 뭐냐면은 페인트통이에요. 페인트? 지금 버킷이구나. 네, 버킷인데 누가 검정색으로 제 빨간색들을 지금 없애고 이때 좀 예전에 그러니까 벌써 6년 전에는 야근이 많았어요. 네. 지금은 확실히 줄었습니다. 지금 6년 다니셨네요, 생각해보니까. 지금 7년째. 네. 7년 차. 네, 네. 이야, 대단하다. 누가 그렇게 딸깍딸깍 하는지. 이때는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는데도 뭔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게 내가 이해를 못하면은 다시 물어보고 그런 게 있었는데 항상 대답은 해놓고 고민하는 거죠. 맞아. 선배가 말한 게 이게 맞나? 말한 게 지금 다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뭐라고 했었는데 그걸 뭐 수첩에 적어놔도 이게 말한 게 맞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대학생 때는 이제 샤워할 때도 막 즐기잖아요. 뜨겁다. 좋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출근해야 되니까 무조건 막 빨리빨리만 하는 거예요. 샤워를. 껌댕이. 요거는 저희 실장님 손을 보면은 항상 이 손에 연필 껌댕이가 붙어요. 맞아요. 근데 그게 뭔가 멋있어 보이고 좋더라고요. 내가 뭔가 연필을 쓰고 그리는 회사에 있구나라는 게 저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묻었으면 좋겠다. 이걸 적어 놓은 거예요. 야, 진짜 딱 되게 건축가스러운 생각을 많이 하시네요. 그리고 즐거운 날도 있다. 맨날 혼나고 쉽지 않은 생활을 보내다가 이제 다들 이제 퇴근하고 저 혼자 작업하고 있으면은 그게 또 신나기도 하더라고요. 다 이제 혼날 일 없는 사무실에서 혼자 앉아서 작업을 하는 게. 그림 네. 2년 차잖아요, 이때가? 예. 2년 차 때 벌써 그림체가 어느 정도 잡혔네요. 안 보고 그리다 보니까 제가 그릴 수 있는 만큼만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참고해서 그리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제 안에 있던 그 그림체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아이패드 말고 종이에다가 그리세요? 그 아날로그 느낌이 좋아서? 그때는 아이패드가 좀 생소하긴 했고요. 지금도 약간 물어보시긴 하거든요. 뭐 편집이나 다시 올릴 때 아이패드가 좋지 않냐. 근데 제가 좀 보수적인 사람이라 그런지 그냥 그게 좋더라고요. 연필이나 종이나. 네. 좋습니다. 그리고 신입사원 때 제일 좀 크게 느낀 건데 선배가 뭐 답답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옆에 앉혀놓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하는 걸 이제 보게 해요. 근데 그러면은 또 진짜 많이 배우게 되더라고요. 이 선배는 어떻게 작업하는구나. 그래서 저는 뭔가를 이렇게 옆에서 직접 보면서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를 못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누가 가르치고 뭐 학생과 선생님이 그렇듯이 누가 앞에서 나가서 가르치고 그렇게만 배운다고 생각했지, 그냥 누가 옆에서 말하지 않고 그냥 자기 작업을 해도 그냥 앉혀놓기만 해도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이때 알았어요. 약간 그거랑도 좀 비슷해요. 군대에서 뭔가 가르칠 때 그냥 며칠은 보게만 하잖아요. 그냥 뭐 잘 얘기도 안 해주고 뭐 그런 느낌인데 또 배우게 되더라고요. 퇴근을 하게 되면 이제 휴가 같은 거예요. 아니 시간이 이렇게 많다니. 건축하는 사람 다 공감할 거예요, 이 부분은. 네. 그때는 엄청 야근을 많이 하고 피곤해서 이런 이미지들이 그냥 계속 머릿속에 떠오르더라고요. 피곤해하는 모습들. 네. 이거는 자리에서
일어나면은 다시 제가 돌아오면은 의자들이 막 돌아가 있는 거예요. 그걸 그림이에요. 왜 돌아가 있어요? 그냥 정리 안 하고 그냥 갈 때 가고 아. 그러니까 의자가 뱅글뱅글 돌아가 있으니까 제자리에 오면 민망하더라고요. 확실히 펜이랑 네. 펜슬, 연필이랑 느낌이 다르네요. 그림이. 아 근데 이거 다 연필이에요. 아니 앞에 이거 펜 아니에요? 이것도 연필. 연필인데 왜 이렇게 콘트라스트가 세요? 요거는 제가 작업을 안 한 거고요. 스캔을 한번 다시 했거든요. 스캔한 다음에 콘트라스트 조절은 한번 해요, 제가. 그래서 약간 네. 펜처럼 저렇게 나오는구나. 왜냐면 실사로 봤을 때는 충분히 진한데 이게 컴퓨터 이미지로 봤을 때는 맞아. 연필선은 좀 이게 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인스타그램 그 점박이가 되는구나, 종이가. 아, 맞아요. 그걸 제가 조절해서 걔가 그렇게 그것도 되는 의도한 건 거예요. 줄 알았어. 또 모형도 많이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걸 제가 배운 걸 그려놓은 거고요. 저 모형 진짜 못 만드는데. 저도 고생 좀 했습니다. 제가 항상 전공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별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전공을 제가 잘 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설계사무소 다니는 것도 교수님들이 졸업할 때 너 정말 설계사무소 다닐 거냐?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건축학과 온 게 건축을 좋아해서 온 거보다는 내 머릿속에 있는 것들이 실제가 된다는 그 매력에 이끌려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 건축학과를 오긴 했는데 막상 오니까 그런 부분이 힘든 거예요. 좋아하는 건축가도 없고 좋아하는 건물도 없고 그냥 난 표현하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대화를 해도 전공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면은 흥미가 없으니까. 지금은 그게 이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제 건축을 좋아하게 돼서 아는 부분도 많아지고 얘기할 거리가 많아졌지만 저 당시에는 정말 뭐 얘기할 게 없고 전공에 대해서 얘기 나오면은 진짜 작아지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근데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동료가 있다는 것도 되게 좋네요. 맞습니다. 이때는 신입사원 때는 너무 졸려가지고 얼음 헬멧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안 졸 텐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원래 좀 졸리면은 자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할 텐데.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 회사에 6년이나 이제 계시는 할 수 있는 이유가 훌륭하네요. 졸음에 대한 게 진짜 많아요. 이게 거의 작년까지도 이런 잠에 대한 컨텐츠가 많거든요. 그림이. 이제 많이 먹으면 졸립잖아요. 그거를 깨는 방법으로 뭘 생각했냐면 또 먹는 거예요. 마카롱이죠. 네. 먹어서 졸린 거는 먹어서 깬다. 먹을 때는 안 졸립잖아요. 근데 이런 것에 비해서 살이 많이 안 찌는데 운동하세요, 요즘에도? 지금 네, 저는 걷는 거를 좋아해서 걷는 거? 네, 항상 회사 뭐 몇 정거장 전에 내려가지고 걸어서 회사에 가거든요. 아침 몇 시에 일어나세요? 저는 보통 한 5시 정도에 일어납니다. 육아도 하시는데 진짜. 네, 삼겹살 먹는데 이게 모형처럼 보이더라고요. 저희 검도 사범님한테 여쭤봤거든요. 사범님, 여행 가시면 검도 연습 어떻게 하시냐? 그러면은 구두 주걱을 가지고라도 하신다는 거예요. 8단이세요? 네. 근데 8단이 몇 명 없대요, 우리나라에. 우와, 장난 아니다. 제 동료인데, 동기예요. 근데 항상 동기랑 얘기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고민을 나누고 그럴 수 있어서 참 좋더라고요. 막 선배랑 논쟁하기는 어려운데 동료랑 이게 좋네, 뭐가 좋네 하면서 얘기하면서 결과를 도출하는 방식이 저는 재밌더라고요. 아무리 또 선배가 편하게 해준다고 해도 네, 동기 못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맞아요. 동기가 있다는 건 진짜 좋은 거예요. 네. 이게 제목이 일 잘인데 회사에 일을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그런 생각으로 조금 대단하고 뭔가 경외심으로 바라보는 게 많았어요. 뭐 동기들도 그렇고 후배들도 그렇고 후배들도 너무 잘하고 배울 점도 많고. 도시락 싸고 다니셨어요? 네, 저희 어머니께서 도시락을 싸주셔서 우와. 네, 요즘에도요? 지금은 아내가 싸주고요. 새벽에 나오시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그 전날에 좀 준비를 해놓고 네, 와, 식비 아끼시는 거구나. 네, 식비도 아끼고 제가 또 점심시간에는 낮잠을 조금 자거든요. 네, 시간도 벌고. 너무 네. 좋다. 왼쪽에 두 점이
제가 뭘 그려갔어요. 근데 벙벙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메스가 있건 두 물체가 있건 그 사이 간격이 애매하다는 거죠. 저 때는 그걸 몰랐어요. 이게 두 개를 어쨌든 어떤 공간에 배치하는 건데 뭐는 괜찮고 어떻게 배치하면 또 벙벙하고 그런 게 기준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저 때는 아예 제가 뭔가 보고 판단하는 눈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뭐가 벙벙한지 저도 좀 감이 오거든요. 벙벙하다는 게 약간 뭔가 빈 것 같다 이런 느낌. 그쵸. 뭔가 차있지 않고 조직적이지 않아 보인다는 말을 벙벙하다고 하는데 저 때는 그런 게 안 보이더라고요. 건축이 진짜 배울 게 많네요. 그거는 진짜 뭔가 감각으로 많이 보고 많이 다뤄봐야지 아는 영역인 거죠. 이건 바로 가져오지 마라는 그림인데 지금 뭔가 선배가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맞아. 막 급하잖아요. 막 급해가지고 결과물이 나오면은 막 바로 막 들고 가요. 그러면은 진짜 한심한 것들도 이렇게 틀려 있는 거예요. 그거 사실은 제가 한번 보고 걸러낼 수 있는데 맞아. 마음이 급하니까 그걸 바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시간을 낭비하고 서로 민망한. 판 마음은 알겠는데 한 번 네. 더 보면은 진짜 너무 좋죠. 네. 그 지금은 뭐 보고 고치고 막 두세 번도 제가 본 다음에 이제 가져가곤 하거든요. 맞아. 그게 진짜 차이를 만든다니까요. 한두 번 더 보는 게. 네. 물론 마감을 늦으면 안 되겠지만. 이것도 졸음에 대한 건데 커피를 머금고 일을 할까? 농담으로 얘기를 하긴 하는데 조는 후배들 보면 그래 졸 수 있다. 나는 한 3년 정도 존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갈구시는 거 아니지? 그게 아니라 진짜 졸음과의 싸움이었어요. 근데 이거 보니까 진짜 느껴진다. 조련과의 싸움이라는 게. 네. 그때는 더 전연차 때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컨디션을 100%를 만들어서 회사를 가야겠다는 생각 자체를 못 하는 거죠. 그냥 퇴근하면은 내 시간이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뭐 딴짓 마음껏 하다가 맞아. 다음날 뭐 출근 시간 되면 가면 되는 거지. 음. 그리고 일을 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월급 받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 그게 좋지 않죠. 왜냐면 회사에 있을 때 갑자기 시간이 느리게 가면서 집에는 언제 가지? 뭐 집중을 못하고 맞아. 그렇게 되니까 오히려 괴로운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하루에 대부분 있는 시간이 회사에서인데 그 시간을 뭔가 집중력 있게 또 재밌게 일할 수 있는데 그것들을 놓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 깨어있는 동안 되게 충실하게 살 수 있게 좀 그 전날 준비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신입사원 저한테 처음으로 선물했던 게 바리깡이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바리깡만 사고 가위를 못 샀어요. 그래서 옆머리만 깎으니까 자꾸 기장이 늘어나는 거예요. 중국에 온 다음에 바로 또 가위를 사가지고 영상을 찾아보고 그 다음에 기장을 잘랐습니다. 가위질도 직접 하세요, 지금도? 가위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약간 기술 같고요. 그냥 어려운데, 가위질이. 그냥 묶어놓고 한 방에 자릅니다. 아, 그러면 돼요? 고무줄로 제가 이거 찾아봤어요. 고무줄로 여러 스팟을 이렇게 딱 예, 잡아놓은 예. 다음에 뭉텅뭉텅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어쨌든 뭔가를 발라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커버되면 이 정도로 됐다 치는 거죠. 그래도 또 티가 안 나.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자만심에 좀 쓴 것 같은데 종이 한 장 차이라는 말을 들어서 그냥 내가 한 장 한 장 그리고 있는 것이 그래도 잘 가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여기는 해화에 있는 대규 스시라는 곳인데요. 제가 신입사원 때 이 초밥집이 처음 생긴 거예요. 네. 그래서 동기랑 같이 성곽에 올라가서 자주 먹고 했거든요. 근데 이 집이 아직까지 있어요. 그래서 자주 방문하고 너무 맛있는 집이라서 꼭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 친한 동기가 지금 한 분 계신 것 같은데 네. 같이 다니세요, 지금도? 지금 잠시 나갔다가 다시 다음 달에 들어와요. 너무 잘 됐다. 집으로 가는 티켓이 뭐냐면은 제가 이제 결과물을 내야지 뭔가 갈 수 있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퇴근 시간이 됐다고 해서 그냥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뭐라도 내가 오늘은 이만큼 했습니다. 항상 그렇게 되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보여줘야 돼요. 티켓을 내밀어 줘야지 갈 수 있게 되더라고요. 결과물이 없어도 사실 보고라도 해주면은 뭐 어떻게 진행되고 어느 정도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해주면 되는데 그걸 티켓으로 표현해줬구나. 네. 이제
5개월 정도를 서울에서 인턴을 마치고 북경으로 이제 가는 날 이제 그린 거예요. 저는 북경 설계 사무실에 입사했기 때문에 여기 서울에서 인턴을 마쳤지만 이제 짐을 바리바리 들고 가는데 짐을 좀 많이 주셔가지고 조금 힘들었습니다. 무슨 일이? 전시 때문에 아. 모니터 이런 걸 들고 갔었는데 아. 진짜 검도에서 배운 호흡법을 다 사용하면서 내가 배운 모든 것을 사용한다 그러면서 짐을 들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네, 이게 신입사원 때 있었던 일들을 엮은 겁니다. 이게 마지막 페이지죠? 그럼 여기서 일단 영상 마무리하고 또 이어서 또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